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 심야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8월 30일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뭐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제 심야방송을 통해서 살살 주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린 대로 윤희숙 사퇴한 처리 문제와 관련된 여야의 동정, 그 다음에는요, 지금 아프간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미군에서는요, 제2차 공습을 단행해서 또 자살 폭탄 테러를 하려던 ISK 테러 요원에 그야말로 이 공습으로 사살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희숙 사퇴한 처리 문제를 보면요, 한마디로 처리가 안 된답니다. 처리가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 우선 지금 윤희숙 의원은 난 끝까지 사퇴하겠다,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퇴도 마음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국회법에 반드시 본회의 기간 중에는 표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31일 날 이 본회의가 끝나면 바로 9월 1일 날 정기국회가 열려요. 그래서 금년 가을 내내 12월까지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기 안에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요, 장기적으로 21대 내내 아마 끝나야만이 이 사퇴안이 처리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희숙 측에서 이 최후의 극단적 카드를 꺼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채널A에서 맨 먼저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요, 여당의 동향을 보면 사퇴를 하지 말아라, 당당하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조사를 받아라, 그렇게 당당하다면. 그런데 사퇴를 하기 전에 먼저 탈당을 해라, 무소속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라, 이거예요. 이것이 여당의 기본이고요. 만약에 지금 여당은 절대 이 안을 올리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무조건 부결시킨다, 이렇게 딱 거의 당론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여당이 180석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안 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104석짜리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104석짜리는 입법안을 막 지도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퇴안 처리할 수적 능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야당의 입장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당이 왜 이렇게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겠어요? 바로 내로남불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당이 윤희숙을 갖다가 만약 사퇴를 처리해버리면 너희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윤희숙 의원은 지금 사퇴 처리해놓고 너희들은 지금 10명이나 12명이나 걸려있는데 2명만 탈당하고 있고 제명 조치했고 나머지는 그대로 살아있잖아, 이 엄청난 비판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조로남불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지지율이 지금 계속 폭락 현상이 지금 가중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도 다 이어져 가지고 내로남불, 아주 그냥 내로남불, 조로남불 해가지고 지난 보궐선거에서 지는데도 이 조국 사태가 굉장히 근본적 큰 원인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내로남불이다, 극치다, 이런 여론의 압박,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 여당에서도 국회의원 사퇴해라, 이런 또 압박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이러한 여론의 압박과 비판을 견뎌내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리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만약에 회기가 아닐 때는요, 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장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아, 그거는 너희들끼리 여야끼리 합의해가지고 와, 그럼 내가 처리할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당은 절대 사퇴를 안 시키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야당의 경우에는요, 처음에는 이준석 대표가 같이 가서 울었잖아요. 그 정도로 동정을 하다가 이런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의 JTBC 육성 인터뷰를 통해서 부친이 투기한 것은 맞다라는 쪽으로 여론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 추가적인 비리 의혹들을 근거가 있든 없든 제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희숙 의원 측에서는 이거 근거 없는 거다, 바로 맞받아치고 있어요. 그럼 뭐 통장 사문도 꺼내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당의 지휘부가 잠시 주춤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방금 전에 보도를 나온 걸 보면 야당에서 이준석, 그 다음에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 그 다음에 홍준표 의원들이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준석과 김기현 원내대표의 입장은 당의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당과 반대로
야당은 손해볼 거 없잖아요. 사퇴안을 본인이 끌고 나왔기 때문에 그 사퇴 본인 입장대로 처리하라. 이것이 지금 기본 입장으로 돼 있어요. 왜 야당은 그러면 사퇴하라? 참말로 윤희숙 의원이 사퇴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사퇴하라는 윤 의원의 뜻을 받아서 여당을 때리는 공격 효과가 크다 이거예요. 예. 왜? 어차피 지금 여당은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처리하라고 압박을 가면 갈수록 최소한도 중도층 이상의 여론은 우리 쪽으로 온다 이거예요. 이런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그리고 윤희숙 의원도 물론 사퇴 처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뭐 속 뜻이야 뭐 잘 모르겠지만은 여론 나오는 걸 보면 뭐 별의별 해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진정성 있게 봐주자 이거예요. 본인이 사퇴하고 싶어 하니까 처리하라. 이것이 지금 이 국민의힘의 현재 입장에서의 최종적인 입장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보도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김기현 이 원내대표가 연합뉴스와 통화해서 뭐라고 밝혔냐면요. 윤 의원의 사퇴안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윤 의원 본인의 의사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 의사를 존중해서 사퇴안을 가결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그래서요, 오늘 또, 그러니까 이제 29일 날 어제죠. 박병수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당의 경우에는 전혀 논의 가치가 없고, 왜 이 야당의 이런 사퇴쇼에 여당이 왜 넘어가느냐. 절대 속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 굉장히 이 강수, 초강수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강수를 둬 가지고 계속해서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하겠다라고 입장을 반복적으로 얘기했잖아요. 통장 이 사본도 까고. 그러나 여당은 안 움직여요. 절대로.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도 JTBC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밝혔냐면, 윤 의원 사퇴안을 당론으로 찬성하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윤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의원으로서의 불합리한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든 야든 윤 의원 생각에 맞춰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서 사퇴안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어요. 다만 아직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사퇴안을 처리하겠다. 여기까지는 아직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도부의 의견인 것으로만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사 문제는요, 국회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령 만에 하나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사불란하게 여든 야든 이거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이렇게 행사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 의원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내놨어요. 홍준표 의원은 이틀 전인 28일 날 내놨는데요. 윤희숙 의원이 사건 터지고 난 후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제 한마디 한다. 그러면서요.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두고 갑론을박하면서 정쟁으로 삼고 이것을 희화화하는 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보면 자연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특수본 투기 여부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사퇴를 받아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어요. 그러면서 공직자의 사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의 공법행위로 의사표시 즉시 효력을 발생하고 나머지 절차는 그것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사퇴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야당 탄압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인데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일 뿐이다. 이제는 이러한 것을 미화해서도 안 되고 비난해서도 안 된다. 바로 그것이 뭐라고 그럴까요? 진영 논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도 말하자면 이 사퇴, 본인의 뜻대로 사퇴하라. 사퇴를 받아줘라. 여당한테. 홍준표 마찬가지. 김기현 마찬가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사퇴 처리보다는 제가 보기에는요. 아까 여당도 여당 나름대로 대선 전략 차원에서 사퇴를 안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당도 마찬가지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그동안에 여당에서 이거 사퇴쇼야 이렇게 비판했잖아요. 이 비판을 무디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밀어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윤희숙 의원이 상당히 강한, 초강수보다 더 강한 강수를 꺼내들고 있다라는 보도가요. 채널A의 단독 보도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먼저 탈당해. 왜 의원직을 사퇴하려고 그래?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당이 저렇게 힘이 센 여당이 절대 안 된다 하니까 될 리가 없잖아요.
예, 이건 뭐 보나마나 바보가 아닌 이상 뻔한 거 아니겠어요?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희숙 측에서는요, 지금 이 채널 A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 만약에 당론으로 국민의힘에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거를 부결시킨다는 방침, 이거 딱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결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헌법 소원을 내겠다, 이런 내용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채널 A는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민주당에서는 사퇴 여부가 핵심이 아니다, 이거는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이다, 그러니까 탈당을 먼저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치 행보를 결정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강병원이도 마찬가지예요. 사퇴서가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윤 의원 사퇴 쇼에 들러리로 동참하지는 않겠다, 사퇴안을 부결시키는 데 앞장서겠다, 이것이 이제 사실상의 민주당 안이에요. 민주당 안.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카드로 헌법소원, 왜냐면요, 이건 이 국민의힘 초선 모임을 주도하는 박수영 의원이 얘기하는 건데, 박수영 의원이 강력하게 지금 현재 윤희숙 의원의 입장을 굉장히 말하자면 받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기 직업을 결정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우연 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헌법 소원을 제기하더라도 결론이 날라면 이게 하세월 걸리잖아요. 그래서 윤 의원이 국회를 떠나게 하기는 어렵다, 떠나기는. 그래서 사퇴 처리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이 모든 언론들, 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윤 의원 사건은 지금 이제 사퇴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되고, 여야 간의 공방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여건으로 빠져들고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사퇴안 처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그리고 양당이 기본 입장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예. 왜 그러냐면 유 의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거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기는 여야가 전쟁의 시기예요. 본인의 사퇴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느냐, 이룰 수 없느냐,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야권의 힘이 하나로 뭉쳐지느냐, 안 뭉쳐지느냐. 그래서 정권 교체에 모든 힘을 쏟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여권의 실정과 그리고 이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우리 야당이 하나로 뭉쳐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여권의 실정을 공격하는데 이 윤희숙이의 사퇴안이 야권의 분열을 초래한다거나, 그리고 여권의 또 다른 역공을 불러일으키는 지나친 이슈와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예. 이 정도 선이면 윤희숙 의원의 의견 우리 국민들이 여든 야든 다 알아듣는다. 예. 이제는 정치공학적 싸움으로 갔는데, 이 정치공학적 싸움의 가장 큰 명분이자 어젠다는 정권 교체보다도 더 큰 어젠다는 있을 수가 없어요. 윤희숙 의원이나 본인이 뭐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희화하지 않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은요, 의사와 그 의사대로 정치판이 흘러갑니까? 아니잖아요. 부작용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이 쟁점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정권 교체, 여권과의 투쟁에 나서라. 예. 그래서 이러한 이 사퇴안이 그야말로 더 이상 여당한테 발목 잡히는 또 다른 왜냐면 여당이 꼭 합리적으로만 비판합니까? 아니잖아요. 엉뚱하게도 비판 많이 하잖아요. 말꼬리 잡아갖고. 그런데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요, 카불 사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지금 외신 보도가 아주 지금 엄청나게 밀려들고 있어요. 바로 추가 착폭 테러 첩보를 미국이 입수했다. 그래서요, 이 IS 대원들이 탄 차에 미사일 공격을 했다. 지금 그래서요, 미사일 공격을 해가지고 일반 시민은 지금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미국은 일단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도가 지금 현재 공습을 단행했다, 2차 추가 공습을 단행했다라는 보도가 되기 전에 미국은 군 작전으로 차에 타고 있던 IS 대원들을 사살하고 했고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거를 미군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6일 날 카불 공항을 자폭 테러로 이 폭발 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군이 13명이 사망하고요, 자꾸 늘어나가지고
17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어마어마한 사망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탄핵 위기로까지 몰리고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어서 바이든의 리더십이 크게 상처를 났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어떤 극단적 조치를 취했느냐. 공습하는데 내 승인을 받지 말아라. 무조건 먼저 공습을 탄핵해라. 이렇게 이 스탠딩 오더를 딱 내려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자폭 테러에 대한 이 정보를 미 정보기관들도 다 입수를 하지만은 또 실패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꼭 보고하지 말고 만약에 테러 관련 첩보가 있거나 징후가 노출되면 바로 때려라 이겁니다. 예. 바로 때려라.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배워야 돼요. 이거를 문재인 정권의 이 군 이것이 배워야 돼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앞으로 지금 현재 이제 뭐 훈련은 끝났지만은 언제라도 지금 김정은이가 도발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그 군사력을 앞세워가지고 아니면 고강도 도발할 경우에는요 바로 응징할 수 있는 여러분들 김관진 장군 옛날에 이 국방장관 아시죠? 김관진 국방장관 했던 대로 가차없이 지휘 원점을 때린다 이런 각오를 가져야 돼요. 바로 이 아프간 사태에서 우리 군이 배워야 할 문재인 대통령이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바이든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내 명령 기다리지 마 때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1차 공습할 때는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때렸거든요. 성공했잖아요. 차량 타고 있는데 운전석 옆에 타고 있는 이 요원을 때렸다. 그래서 딱 핀포인트에서 사살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살할 때 쓴 무기가 바로 이미 테러 요원들을 제거하는 데 썼던 바로 닌자 이 미사일 이렇게 지금 이미 다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닌자 미사일.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 무기가 뭐냐면은 R9X 헬파이어 R9X 미사일이에요. 그런데 이 닌자 미사일인데 이거는 폭탄을 터뜨려서 사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변 이 시민들 민간인들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개의 칼날로 딱 이 테러 요원을 정 핀포인트에서 사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6개의 이 칼이 말하자면 쫙 펴지면서 말하자면 사살하는 이런 아주 최첨단 무기고 이러한 무기는요 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R9X가 개발이 됐어요. 왜냐하면 민간인 사상자를 줄이려고. 그래서 특징이 폭약이 없어요. 그리고 표적에 딱 충돌하기 직전에 6개의 칼날이 쫙 펴지면서 그 딱 핀포인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닌자 폭탄이다 이런 이름이 붙었고 우리 지금 미 공군기지 군산의 미 공군기지에 12기의 이런 이 리퍼 미사일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미사일을 말하자면 가지고 공습을 단행해서 성공적으로 작전이 수행이 됐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6일날 1차적으로 공습 공항, 그 다음에 27일날 이틀 지나서 드론 공격해서 성공을 했고요. 오늘 29일 또 이틀 후에 2차 공습이 대대적으로 성공을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요, 이 아프간에서는 이 31일 이 미군이 철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군하기 직전에 미 시민들을 다 빼와야 되는데 대피하려고 하는 동맹국들 또 아프간 협력자들을 빼와야 되는데 거기에 좀 상당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공항 말하자면 통제권을 다시 미군이 가지고 있다, 회복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카불 테러를 단행한 ISK는요, 탈레반보다도 더 극단적 테러 단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번에 카불 공항 테러로 인해서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자가 170여 명, 부상자가 1300여 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간 탈레반 세력은요, 곧 내각을 구성해서 이 정권을 제대로 인수할 그런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요, 오늘 밤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좋은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